박수 보내주실 거죠? 박수를 받으면 우정 모드로 가서 스피치가 잘 풀리는데 박수를 끌어내지 못하면 평가 모드로 전환이 돼가지고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고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 스피치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끌어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공간에서도 자그마한 모임에 나가서도 인사를 할 경우가 있으면 박수 보내주실 거죠? 응원해 주실 거죠? 라고 하면서 좀 뻔뻔스럽게 박수를 끌어내야 되겠습니다. 뻔뻔스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술인 것입니다. 자, 제가 요즘 외부 강의를 비대면으로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일상이 다 묶여있고 또 교육 현장도 그렇게 됩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방법에 관해서 스피치를 좀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비대면 강의할 때 쓰는 교육 자료인 것입니다. 물론 PPT를 가지고 강의하게 되면 화면에 왔다 갔다 하니까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큐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큐카드를 스피치에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피치를 잘하려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잘하려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도구마라고 적어놨습니다. 도구마란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아라. 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소신껏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이고 가장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정말 편하게 자유롭게 살려고 하면 그런 것을 차단해야 돼요. 도구마를 차단해야 돼요.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울렁증, 발표 불안증, 심하면 대중 공포증까지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대인 공포증까지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도구마로부터 해방되면 아주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피치를 잘하려면 스피치를 쪼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피치를. 일이 부담스러우면 일을 쪼개면 됩니다. 365분의 1로 쪼개면 하루에 분량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도 부담스러우면 쪼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면 쪼개세요. 쪼개면 그도 사람 나도 사람. 네. 어떤 괴물 앞에서 여러분 스피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스피치하는 거잖아요. 나를 보고 웃어주고 있는 사람, 이걸 예스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스피치를 풀어가면 잘 풀립니다. 스피치를 쪼갰더니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따라서 합니다. What, how, looks. 맛이 뭐죠? What to say, 뭘 말하지? 말할 내용이 뭐지? 소위 컨텐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진영 JYP 대표의 동영상을 보셨는데 박진영 대표가 어떻게 강의했습니까? 이상해지려면 누구나 다 이상해지고 싶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특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상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지려고 하면 사람들이 주목을 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주목을 받다 보면 견제가 들어와요. 네. 어떤 이들은 단점을 막 끌어내기 급급합니다. 선거 전에 선거를 마타도아 선거라고 하고요. 내지는 네거티브적인 선거라고 합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을 끌어내려고 사람들은 예의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목을 받게 되면 견제가 들고 견제를 이겨내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도덕성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실력도 없고 도덕성도 없는데 튀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견제해서 몰락하고 말아버립니다.
자, 박진영 대표가 뭘 가지고 스피치 했어요? 이상해지려면 주목을 받게 되고, 주목을 받다 보면 견제가 들어오는데, 그 견제를 이기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이기려면 그 용기를 내려고 하면 실력으로 무장돼야 되고 도덕성으로 무장돼야 된다. 실력도 없고 도덕성도 없는데 용기를 내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객기다. 객기 부리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상해지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요, 사람들은 의외로 또 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중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평범한 또 일상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중적인 거예요. 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용이라고 합니다. 최진석 교수는 이걸 중용주의라고 합니다. 중용이란 흙과 백의 사이, 회색이 아니고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다. 깨어있는 삶이다는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스피치를 쪼개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뭘 말할 것인가? 그 말할 거리를 어떻게 했죠? 박진영 대표는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할 거리를 키워드로 정리하라. 시작. 말할 거리를 키워드로 정리하라.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자, 따라서 합니다. 노래하듯 말하여라. 시작. 노래하듯 말하여라. 네,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결국 핵심은 뭐예요? 결과는 뭐예요? 노래하듯 말을 하면 구성지게 버벅대지 않고 말을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을 이입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면요, 감정이입이 안 돼요. 머쓱해져요.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감정 표현은 무슨 감정 표현이에요. 네, 팩트 전달하기도 힘든데요. 자, 스피치는 팩트와 필의 조합이다. 시작. 스피치는 팩트와 필의 조합이다. 아까 제가 동영상 보다가 다른 걸로 바꿨어요. 왜요? 재미가 없으니까. 요즘 재미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팩트에다 뭐를 섞어야 돼요? feel. 감정을 섞일 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노래 들으면 노래에 빠져들죠. 왜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느낌, 여러분들의 경험, self-application, 자기 적용이라고 합니다. slice of life, 생활의 조각, 이런 걸로 노래하듯 말을 하시면 훨씬 더 감을 일으키고 가슴을 적시고 울림을 줄 수 있는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전달한다고요? 노래하듯 말하여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looks입니다. look, 마이크 테스팅, look. 이렇게 마이크 테스팅 하는 거 옛날에 있었거든요. look은 뭐예요?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중요하죠. 메라비안 교수는 말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인 요소다. 비언어적인 요소가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노조위원장님. 그래서 비주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보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환영합니다. 저를 보면 제 말하는 내용에 앞서서 뭘 가지고 여러분들은 평가하죠? 초두 효과. 첫눈에 딱 보면 그 사람의 이미지를 느끼고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내공이 쌓여있는 사람이다. 와, 저 사람은 왠지 끌림이 있다. 아, 저 사람은 왠지 멋있다. 그 이유가 뭘 것인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부터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애티튜드, 태도는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 등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토크 법칙이라고 적어놨어요. 토크 법칙, 윤치현이가 만든 법칙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평소의 생각을, 시작.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 말한다. 앞에 나오시면 그게 안 된다고요. 특별하게 말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소신을, 평소에 믿고 있는 생각을, 평소의 믿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이 말하면 훌륭하게 말을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5월달에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거침없이 말하려면 잡담력을 키워라. 잡담력이란 무엇인가요? 좀 쓰잘데없는 얘기가 잡담력 아닙니까? 불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살아가는데 윤활유가 된다는 것을 최근에 깨닫고 거침없이 말하려면 잡담력을 키워라. 여러분들이 테이블에서 처음 참여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게 말을 섞어야 될지, 어서부터 말을 풀어가야 될지 난감할 때 많으시죠? 그때 잡담력을 구사하시면 돼요. 네. 그냥 사소한 이야기들, 일상적인 이야기들, 꼭 중요한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잡담력을 동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피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뭔가 정보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뭔가 아주 이론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스피치에는 로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론적 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스피치를 하면 사람들이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왜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관건이에요. 네. 그런데 그 재미를 키우는 것이 바로 또 잡담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2번째 책인데요. 제가 많이 기대하고 있고 출판사에서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말하려면 테이블에서나 또 대중 앞에서나 잡담력으로 승부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페스트, 프랭크, 프렌들리, 펌퍼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페스트는 순발력, 애드립. 네. 시나리오대로, 대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애드립이 필요합니다. 순발력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프랭크, 솔직해. 네. 사람을 공감시키는 방법은 프랭크, 솔직함입니다. 네. 그냥 뭐라고 하나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이거나 교과서적이거나 내숭을 떨면 속보입니다. 솔직함이 무기입니다. 우리 최기웅 노조위원장님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호쾌합니다. 직설적입니다. 솔직합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에 당선됐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노조위원장 당선되신 거 아시죠?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축하드립니다. 네. 더 당당해 보이시고 더 멋있어 보이십니다. 네. 프랭크가 무기입니다. 삶의 무기이고 공감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렌들리, 너무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이거나 교과서적인 뻔한 스토리는 거두절미하고 살갑게 정겹게 스피치를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프렌들리. 그 다음에 뻔뻔하게 보다 재밌게 할 때 편하게 그 스피치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 뿐만 아니라 사석에서 테이블에서 대화를 풀어가는 데에도 잡담력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잡담력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사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스피치를 풀어가고 관계를 풀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워밍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